안녕하십니까. 김성화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글쓰기에 있어가지고 기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재를 고르고 그리고 주제를 설정하고 그리고 제목도 정하고 예, 서두도 잡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 또 글의 태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예, 글의 태고에 대한 중요성은 아마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고에 관련한 일화라든지 작가들의 태고 고충담이라든지 예, 태고를 잘하는 법이라든지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없죠. 예, 글쓰기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예, 태고에도 정답이 없고 정답이 없는 것처럼 글에는 완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고를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이것도 글 편마다 다르고 예, 어떤 것은 뭐 그냥 일필휘지로 적어지면서도 내가 봐도 거의 완성작에 가까워서 내 마음에 한 90% 든다 하는 작품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예, 어떤 글은 써보면 도대체 예, 반에 반에도 마음에 안 드는 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떤 글을 쓰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 글을 상대에게 주든지 어디에 활자로 실리든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노인과 바다를 뭐 200번 태고를 했다, 400번 태고를 했다, 뭐 여러 주장들이 있죠. 예, 200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400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 하는 것을 그 정신을 우리는 받아서 내가 무엇을 쓰더라도 남에게 주는 걸 그리고 남에게 보이는 글들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는 예, 그런 생각으로 이번 시간 태고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크리스 해밍웨이는 이런 말 했죠. 너무나 유명한, 예,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초고 써가지고 글 한 편 다 된 것처럼, 아, 드디어 다 썼어. 이제 뭐 과제로 제출하면 돼. 이제 원고로 제출하면 돼. 하고 우리는 안심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고치고 고치고 고치면 맨 처음에 내가 썼던 한 6, 70%는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글은 나중에 보면 쓰레기통에 예,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정도로 처음 글이 첫 글이 나중에 쓰레기통에 들어갈 정도로 고쳐라 이런 이제 바꿔 말하자면 예, 그런 뜻이 숨어 있죠. 그래서 두 번 고친 글은 한 번 고친 글보다 낫고 예, 세 번 고친 글은 두 번 고친 글보다 낫다. 참 이게 태고를 하면서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어, 태고를 하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맞춤법,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띄어쓰기를 지금까지 나는 그걸 엉터리로 알고 써왔다는 거죠. 그래서 부득부득 우기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나는 이게 맞다. 우기기 전에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정답은 어디에 있다? 예, 사전에 있죠. 예, 뭐 둘이 내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앞사람과. 예, 정답은 사전에 있으니까 사전을 찾아서 맞춤법이 맞는지 띄어쓰기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국어 문법이 어려워서 이거 잘 안 되는데 나는 정말 안 되는가 봐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오늘 어디에 제출할 세 줄 네 줄, 한 단락 정도의 짧은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한 줄 한 줄을 그어가면서 짚어가면서 맞게 썼나 확인을 한다면 어, 그 한 다섯 줄 적어도 그게 다 맞는 경우도 좀 드뭅니다. 참 어렵거든요. 띄어쓰기 같은 게.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때는 이렇게 띄우는구나 하고 항상 배우게 됩니다. 한번 틀린 것을
그 다음에 틀리지 않으면 굉장히 늘죠. 예. 그래서 저절로 학습이 돼서 어느 이렇게 소설가는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태고하지 않는 그런 태고를 안 한 글이 꽃으로 비유하자면 그게 아직 피지 않은 꽃망울이랍니다. 그렇지만 태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주 다듬어 놓으면 그게 활짝 꽃을 피울 수가 있어가지고 예 활짝 핀 아름다운 꽃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향기도 나고 완성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썼다고 해서 내가 글을 뭐 몇 줄을 쓰든 썼다고 해서 그게 꽃망울이 될 수도 있고 꽃망울에서 시들어 버릴 수도 있고 활짝 피어서 향기를 피울 수도 있다는 것을 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태고의 유래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갈게요. 자, 태고라는 말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이거는 중국 당나라 때 이야기죠. 당나라 때 어떤 이제 그러니까 당나라 같으면 지금 우리가 2000년이니까 한 1200년 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인 가도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 시인이 여기 뭐 타고 가죠? 당나귀보다 작은 거 이게 노새인데 예, 노새를 타고 뭐 당나귀라도 상관없습니다. 타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시가 한 수가 생각이 나서 시를 지었답니다. 자, 그 시 내용에 보면 뭐 풀밭에 뭐 오솔길도 있고 새는 연못가에서 뭐 이렇게 뭐 보금자리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참 달빛이 내리니까 자 스님은 달빛 아래에 그 절간 문을 두드린다 할까 절간 문을 민다고 할까 여기서 막혔다 그러죠. 그래서 어, 성태 월하문을 할까 밀태자죠. 아니면 붉은 글자 성고 월하문을 할까 예 스님이 민다고 할까 두드린다고 할까 예, 달 아래 문을 막 고민을 하면서 타고 갔는데 저쪽에서 아주 뭐 이렇게 고관의 일행이 오는 겁니다. 아주 높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걸 못 본 거죠. 골똘히 이렇게 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 이제 저기서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유라는 분인데 한유 그분은 요즘 같으면 서울시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하다가 그냥 또 교통사고가 난 거죠. 예, 그 가마 행차하고 이 노새하고 탁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도를 잡아가지고 꿇어 앉혔죠. 도대체 너는 무엇 하는 놈이냐? 이렇게 우리 어른이 오는데도 무례하게 길을 비키지 아니하고 하면서 야단을 쳤는데 그때 이제 시인 이 가도가 놀래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이러이러하고 이런 글이 생각이 나서 시를 짓는데 너무 골몰하다가 예, 참 이렇게 행차가 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죄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역시 예, 여기 있는 그 높은 사람 예, 한유는 들어보니까 자기도 선비로서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밀택자보다도 두드린다 스님이 두드린다 하는 게 더 적합하겠네 고로 하는 것이 좋겠네 라고 어떻게 이제 예, 어드바이스도 해준 거죠. 그 이후로 이 두 분은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밀태 두드릴고 해가 태고라는 말이 생겼다 하는 걸 한 번 더 짚고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승원 소설가는 도둑질 하듯이 글을 다듬어라.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죠. 예, 어, 글을 고치고 다듬는 일도 마찬가지다. 주제를 염두에 둔 채 구성을 하고 또 좋은 표현들을 동원하여 썼다 해도 그 글을 처음 그대로 제출하지는 말라. 누누이 강조를 대작가들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한 번 고치고 또 한 번 고치고 또 다시 고치고 그 다음 표현 예, 도둑질을 하듯이 은밀하고 세심하게 글을 다듬어야 한다.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예, 적절하지 않은 낱말은 서지는 않았는지 예, 의미가 이거 내가 읽어도 의미가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거 예, 다른 사람한테 한번 읽어봐라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었다면 자네가 네가 이것 뜻도 이해 못하나 이렇게 상대를 나무랄 게 아니고 아 내가 뭔가 이거 표현이 잘못되었구나 빨리 이렇게 예, 자기를 반성하고 문장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내 글이 뭐가 잘못됐지 하고 예, 빨리 그래야 이렇게 내 걸 고치지 뭐 그냥 배짱 내밀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낱말은 쓰지 않았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각 문장의 호응 관계는 올바른지 문장을 길게 쓰면 맞지 않습니다. 예, 나는 예, 밥을 먹었다. 짧게 쓰면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나는 찰밥을 먹었다. 나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었다. 그죠? 예. 나는 어제 어머니가 해주시던 예, 찰밥을 먹었다. 뭐,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검증을 해보면 다 맞는데, 너무 길게 써가지고 나는 어제 어머니가 해주시는 찰밥 옆에 옥수수가 있는 것을 보고 나무상을 뒤로 엎었다. 뭐 말을 갖다가 몇 개 내용이 들어가려고 하면 나중에 자기가 무엇을 썼는지 모르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의미와 호응 관계가 맞는지 한번 더 검증을 해보고요. 또 시간은 맞게 표현되어 있는지 분명히 글을 시작할 때는 창 너머 봄바람이 불어온다 해놓고 글을 마칠 때쯤 되면은 예 뭐 귀뚜라미 소리가 깊어간다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맞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가 통일이 돼 있는지 우선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걸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한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두고 끝까지 갔는지 그런 것도 검증을 해보는 게 태고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원 소설가도 아까 태고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듯이 수필가 중에 최민자 선생님 계시죠. 이분 글 잘 쓰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도 자기 글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는 이유는 글이 완성도에 가깝게 태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고는 이제부터가 태고가 관건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초고는 조금 모자라도 된다는 거죠. 초고는 조금 엉망이 돼도 태고가 중요하니까 태고를 오래 그리고 여러 번 해야 합니다. 그러면 태고를 몇 번을 해야 되는가? 없죠. 예, 없는데 본인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하는데 그러면 오늘 하루 만에 막 내가 10번, 20번 했다, 다 했다. 결코 하루 만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뭐 태고를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다섯 번이든 해가지고 넣어 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봐야 그때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예 새롭게 내가 이런 말 언제 적었지 이럴 정도로 새로운 게 눈에 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태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글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글을 깊기도 하고 도려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글이 우리가 바느질 할 때 옷감천을 깊고 도려내고 또 많으면 좀 드러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드러내는 태고를 어느 만큼 했느냐로 완성도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적어 놓고 좀 처음에 뭐 이렇게 원고지 한 장 적으세요 하면 한 장 반 정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태고의 첫 번째는 그렇게 길게 적어놓은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고 가지치기 그리고 단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대가 한 단어로 합치기 이런 것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글의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 우리가 쓰다 보면 말을 할 때는 말을 우리가 하면서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걸 만약에 글로 다 적는다고 하면 문장이 진짜 이상할 거거든요. 예. 그냥 머릿속에 뇌가 시키는 대로 이번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초고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말은 주워 담지는 못하지만 글은 이렇게 해놓고 보면 얼마나 우리가 아까 말했던 중복 말이 또 있고 금방 말했던 우리가 짜잔한 그, 이 이런 뭐 이런 것들도 앞에 군더더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토시 이런 거 토시도 뭐뭐쓸 뭐뭐가 그죠? 예, 이런 토시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은 정확을 넘어서 적확해야 합니다. 정확보다 더 정확한 게 적확이잖아요. 그 자리에는 딱 그거 하나가 있어야 되는 그 참 아귀가 맞는 글자, 예, 그런 거를 적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작이나 상태에 적확한 의의는 단 하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어떤 단어를 쓰는데 내가 막 원하는 단어가 안 나오면 우리가 좀 괴롭잖아요. 내가 왜 생각이 안 나지? 근데 그 단어를 딱 생각해냈을 때는 굉장히 희열이 오고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찾으십시오. 우선은 뭐 못 찾으면 근사한 예, 그 말이라도 넣어 놓으면 그나마 예, 반마음 넘게라도 내 마음에 좀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얻는 이가 이것도 조사지만 얻는 이가를 쓸 때도 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할 때 섬에는 섬마다 뭐 버려진 섬에는 꽃이 피었다 할까 꽃은 피었다 할까로 예 김훈 선생님이 고민했다는 그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는 이거는 다 이렇게 조사인데 이가는 주격 조사예요. 주어가 핵심이 되는 거죠. 내가 했다. 내가 한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고 동생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그죠? 근데 나는 했다 이러면 좀 어디를 강조를 하느냐 하면 내가 했다는 것 아니고 나는 그것을 했다는 거죠. 안 한 게 아니고 했다. 스스로에 조금 더 이래 핵심을 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가지고 이게 이가 주격 조사를 쓸 것인가 얻는 보조사를 쓸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에서 리듬도 필요하답니다. 시에만 리듬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로병사, 뭐, 참, 예, 살고, 또, 태어나고, 늙고, 죽고, 병들고 하는데도 다 이렇게 생의 리듬이 있듯이 하루 안에서 내, 어떤 바이오 리듬, 예, 내 몸의 리듬이 있듯이 우리가 글에서도 내가 적어 놓고 읽어보면 어떤 이렇게, 리듬이 좀 따닥따닥 맞아 떨어져야 글이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그래야만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